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쩌다 보니까 언론에 이제 윤 후보와 뭐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이런 표현까지 있던데요. 같이 연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 반응은 좀 어때요? 뭐 아무래도 우리 후보가 지금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절충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리의 느낌이 옵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우면서 제가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열기와 비교해보면은 달아오르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열기에 도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윤 후보와 안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함께 같이 다녀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윤석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습 속도가 빠른 편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뭐 때와 장소를 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그걸 제외하고 후보를 보면은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은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박학다식하다. 네. 근데 이게 그 박학다식한 걸 넘어가지고 일부 사안에서 굉장한 깊이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아무래도 후보가 본인이 26년 동안 검찰 공무원으로 있었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다소 위축된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씩 이제 그것이 풀려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대선이 이제 91일 정확히 남았던데요. 지금 여론조사 보도된 것도 있고 뭐 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도 할 것 같은데 냉정하게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 두 달, 네. 세 달 전쯤에 제가 이 인물 바람 구도면에서는 우리가 과거 선거보다 좀 불리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부산에서 PK에서 한 65% 정도 지지율 받았었고, 그 TK에서 80% 지지율 받았던 선거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였거든요. 네. 그때 다 기억하시겠지만 51.6%로 한 3% 차로 승리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에 비해 가지고 과연 안동 출신 이재명 후보와 네. 그리고 PK에서 예전만큼 표를 못 가져온 상황 속에서 지역 구도만 놓고 보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느 때보다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바람이 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구도는 과거보다 좀 열세이고 바람은 저희가 크게 탔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인물면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우리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조사 비율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못 미칩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 후보가 정치 신인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뭐 검찰 공무원으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걸었던 것과 다르게 네. 정치인으로서 정치력을 보여줄 것이냐 네.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아직까지 적었기 때문에 네. 좀 관망세에 있는 층이 많은 것 같다.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후보가 이끌어낸 그 소위 울산 선언, 울산 합의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네. 뭐 많은 분들이 그 극찬하시는 것처럼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거든요. 네. 뭐 그 안에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었다고 보지만은 그 안에서 후보가 전격적으로 보이는 행보 같은 것들 이거는 정치력 부재라는 세간의 우려를 덜어내기에 충분한 굉장히 속도감 있고 그리고 네. 전격적인 행보였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과정 중에서 우리 후보는 정치에서도 우리 후보의 영향이 발휘할 수 있다는 걸 국민한테 증명하기만 하면은 네. 계속 그 무당층에 있는 표를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자, 2030 지지율도 사실 이제 이 대표하면 2030 대표 정치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예. 아직 뭐 윤 후보가 압도적인 우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선거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무슨 뭐 2030 표를 들고 다니는 조직 선거하는 사람도 아니고 결국 저를 지지했던 또는 그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를 지지했던 표가 있다면은 네.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지지를 보냈느냐에 대한 걸 분석하고 우리 후보에게 그걸 좀 녹여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제 역할입니다. 네. 요즘 선거는요, 과거처럼 제가 뭐 예를 들어 2030 세대한테 나를 믿고 우리 윤 후보 투표해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2030이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실제 저는 그런 선거 방식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후보가 항상 아까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본인이 내재화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젊은 세대 지지층이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2030 이제 의원 아까 2030 하니까 홍준표 의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인기가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면서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하기는 힘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끌어안아야 될 대상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가와만사성이라고 같은 어쨌든 그 빨간 깃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중도 확장을 했을 때 국민들이 신선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네. 당신 집에 있는 문제도 해결 못하고 어디 밖에 다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도 저희가 울산 합의, 울산 선언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당내 많은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게 네. 국민에게 감동을 줬던 것처럼 네. 그런 어떤 당내의 다른
비중감 있는 인사들을 모시는 과정 중에서도 후보의 어쨌든 정치적 행위가 중요하고 또 네. 당내에 많은 노력이 같이 받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언젠가는 합류하는 겁니까? 그게 선대위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선대위에 합류를 하게 될까요? 저는 충분히 뭐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다. 보고 있고 실제로 네. 홍준표 대표를 도왔던 인사들 그리고 유승민 후보를 도왔던 인사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선대위 캠프 내에서 선대위 내에서 이제 역할을 이제 맡아가고 있거든요. 네. 결국 그들의 지도자였던 경선 후보들도 그것이 정리되고 마무리된 이후에 본인들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울산 예. 합의 이후에 김종인 이제 전 위원장도 합류를 했고, 근데 이 여당에서는 이제 그러자 김종인 상황, 이준석 왕세자의 정작 후보는 안 보인다. 이번 대선이 뭐 마치 이재명과 김종인의 대결 같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상승 장군이라고 하죠. 항상 이기는 장군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의 출연 자체를 경계하는 것은 민주당이 당연한 것이라 봅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특별하게 지금 후보의 의견을 꺾었다든지 네. 아니면 후보의 의견에 앞서가지고 뭐 이렇게 나선 정황이 없습니다. 그 울산 합의 이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어떤 걱정은 기우에 가깝고 네.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후보 요청이 있을 때 후보 행사에 동행하는 정도로 지금 돕고 있는 것이고 인사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판단권 이런 것들은 네. 다 후보가 지금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이 그냥 두려운 겁니다. 예. 두렵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을 두려워하는 거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선거를 또 지휘해가지고 본인들 타격을 입힐지 그 이슈 선점을 잘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두려워해서 발언권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네. 애초에 후보는 위임 정치를 이야기했고 그 안에서 정책적인 식견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의 조력을 받는 것은 후보가 위임 정치를 선택했고 그 안에서 당연한 수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아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이제 지난주에 갈등 그 울산 그 갈등 이후에 합의 이후에 울산 합의 이후에 뭐 좀 어떻게 좀 달라는 증거입니까? 뭔가 좀 소통이 되거나 뭐 그 전에 이제 패싱 얘기도 좀 사실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메머드 네. 선대위라는 것에 이제 면도를 해가지고 이제 코끼리가 됐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불필요한 사실 조직들이 좀 많이 붙어 있었던 격도 있고 네. 그리고 후보의 의사결정에 좀 호가호위하는 네. 본인들의 뜻을 얹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당내에 많은 오해들이 양산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후보와 저와 김종인 위원장 또 거기에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직접 소통이 강화되면서 네. 저희 간의 오해 또는 일부 이간 행위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지금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두 다 합의한 상황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당내 내분의 우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윤핵관의 위력이 이제 상당히 약화됐다.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네. 저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후보가 정치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 전에 네. 호가호위하는 분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라 보기 때문에 이건 굳이 제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재발하는 네. 약간 대상포진 같은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치가 되기 쉽기보다는 네. 항상 몸 상태에 따라 가지고 다시 이제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윤핵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는 우리 후보가 이번에 상당히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잘 제어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기대하고 이번에 털을 깎았는데 이번에 또 털이 자라나면은 다음번엔 레이저 제모 시키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이 늘 언론의 관심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후보뿐 아니라 후보 배우자도 뭐 여야 모두 비호감도가 더 네. 높게 나옵니다. 지금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배우자가 후보의 리스크 중 하나다 이렇게는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네. 굉장히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은 그 중에 사실인 것도 확인된 것이 별로 없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분이 후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설도 많지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그런 징후가 또는 특정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뢰 이제 그 정치 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억측에 가까운 것도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저는 과거에 이제 입당하기 전에 그 후보자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 후보자 자택에서 만났을 때 네. 그 김건희 여사 실제로 이제 본 적이 있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땐 대중에 지금 이렇게 아무래도 상대 당이라면서 만들려고 하는 그 이미지보다는 네. 훨씬 더 대중적 호감도가 있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등장을 때문에 하게 되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당연히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느 시점인가는 대외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일 텐데 네. 했을 때 저는 결코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택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그때 무슨 그 후보 배우자와 정치적 얘기나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뭐 후보자가 배석한 상황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와 제가 정치적 대화를 나눴고 네. 당연히 배우자와는 그런 대화를 나눌 계제는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언젠가는 등장하길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올해 안 뭐 이렇게 시점을 좀 같이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당에도 이제 보면은 그 보통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되면은 네. 우리 당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의 배우자들 네. 그리고 또 여성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같은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 공인으로서 삶이라는 것에 적응하는 기간이 워낙 짧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유일하게 그분의 행보를 뭐 영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는 검찰총장 임명식 때 그때 찍은 영상 이 정도일 텐데.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는 거. 그것도 사실 네. 본인이 공적인 행보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청와대 소청했기 때문에 된 것인데 네. 저는 아마 그런 어떤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번 이제 갈등 이후에 자, 윤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표가 입으라면 입고 가라면 가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제 뭐 대학로도 갔다 우리 왔는데. 후보가 그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비단 주머니라고 네. 하는 소위 그런 네. 선거를 위한 준비들은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것도 당 사무처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후보자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과거에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굉장히 선뜻 받아들이고 또 네. 내재화하는 걸 보면서 아까 제가 학습 능력이 뛰어난 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정치에 있어서 후보가 가졌던 어떤 그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걸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걸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후보가 최대한 이 선거에 있어가지고 이런 많은 걸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기간에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간 후드티 지금 이제 뒤에 나오고 있는데 예. 뭐 다른 문구도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 이미- 다른 색이라도? 이미 이 의상 같은 경우에는 네. 후보가 선출되기 전부터 저희가 기획을 해가지고 선출된 직후부터 제작에 들어가가지고 네. 여러 가지 문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미 되어 있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비정치적인 문구를 하나 끌고 가가지고 저희가 입은 겁니다. 아, 그럼 이제 계속 좀 바뀌겠네요, 문구가. 그런데 이제 이 문구들은 네. 또 굉장히 젊은 세대 감각에 맞게 저희가 디자인한 문구들이기 때문에 네. 전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후보가 이걸 과연 입겠다는 용기가 있을까? 네. 왜냐하면 제가 같이 일했던 다른 정치인들은 꺼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네. 것들. 근데 후보는 가감없이 이런 걸 선택했기 때문에 기획하는 사람들 저희 이제 당의 홍보국이죠. 신이 났습니다. 비단 주머니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제가 언론에 이제 20개 정도 된다고 아, 발표했는데요. 사실 비단 주머니라는 거는 우리 네. 후보를 잘 되게 하기 위한 저희 공조직, 당 사무처와 당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노력에 대한 브랜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단 주머니라는 거는 절대 이준석이 다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우리 당 전체가 중앙당에서 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20개, 지금 20개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선거 과정에서 네. 우리 국민들께서 좋은 제안 해주시면은 나중에 그 비단 주머니가 아니라 뭐 비단 완전 진짜 주머니가 한 트럭 나올 정도까지 될 수 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몇 개 꺼낸 거예요, 지금 비단 주머니? 지금 저희가 봤을 때 한 5개 정도 나와 아, 있습니다. 그럼 15개 남아있네요, 아직.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뭐 일각에서는 너무 쇼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뭐 정책이나 공약이 특별히 나오는 게 너무 없지 않느냐. 뭐쇼 정치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후보든지 후보가 선출되면 당과 결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캠프 공약과 그리고 저희 당의 공약이 조율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네. 실제로 지금 원희룡 그 정책본부장께서 제가 냉정히 평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체화되면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사례를 보시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된 다음에 당과의 긴밀한 상의 없이 공약들을 발표하다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점에 여러 번 들어갔었거든요. 아, 네. 예를 들어 주 4일제 공약 이런 거는 네. 대선 후보가 한마디 하는 순간 업계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이거든요. 네. 거기에 무슨 뭐 음식점 총량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건 경제학적으로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고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가 툭툭 던지고 가면서 오히려 네.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이 생기고 또 반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후보같이 이런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네. 나중에 시건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가져가는 자세가 더 옳다. 네. 하지만 또 초반에는 우리가 또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 정치적 행위가 돋보이는 기간이고 네. 가면 갈수록 후보가 조율한 정책의 영역이 넓어질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원희룡 본부장 얘기했는데 지금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매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회의 때
코로나 대책 말고는 좀 정책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오히려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이제 김종인 그 총괄 선대위원장이 네.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도 항상 지금 국민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네. 지금은 결국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회복에 대한 문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뭐 50조, 100조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선거의 키다라는 것을 저희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이제 뭐 비단주간 얘기도 했고 후드티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당 대표가 홍보본부장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굳이 이 대표가 직접 맡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홍보라고 하는 것이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뭐 PD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획사 출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랬죠. 정치 홍보를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많았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김영인 PD를 영입해서 지금 하고 그렇죠. 있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 홍보본부라는 것이 전체 대선 예산 중에 상당한 금액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대표로서 당 재정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리고 후보가 네. 여러 아이디어에 휩싸여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 찍어주세요, 저 영상 찍어주세요 이런 데 계속 쓰게 다니게 되면은 정작 후보가 집중해야 되는 행보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고 후보가 하는 이런 홍보 활동을 위한 준비 하나하나가 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냐 아니냐를 냉정히 봐야 됩니다. 네. 이번 선거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선거판에는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소위 업자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네. 들어와가지고 여러 제안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에서 선거운동을 하세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네, 얘기해요. 네. 그래서 뭐 몇 억씩 들어서 메타버스 구축하고 하는데 사실 메타버스에서 후보를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돈을 부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거 좀 냉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말고 지금 윤석열 AI 하잖아요. 그건 좀 다른 겁니까 그럼? AI라는 것을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냥 무슨 말하는 그런 그 영상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래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가 문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AI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만 파생되는 비단 주머니가 5개 이상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아, AI 내에. 예, AI 윤석열을 활용해가지고 무엇을 할까인 거지. 저희가 출범식에서 단순하게 뭐 영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인사한다? 네. 이걸 저희가 바라고 AI 윤석열 만드는데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후보는 이 계획을 다 알고 있고 네. 지금 저희가 공개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런 전체적인 AI 윤석열 활용 방안을 놓고 후보가 동의했기 때문에 네. AI 만들기 위해 가지고요. 후보가 그 업체에 가가지고 몇천 문장을 읽었습니다. 아, 이미 읽었어요. 예, 읽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AI를 생성한 것인데 네. 거의 한 10시간, 20시간 가까운 시간을 후보가 거기 투자할 정도로 네. 이건 저희 선거운동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후보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좀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쨌든 이 대표가 히틀러라는 이제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하다. 이 우월하다는 단어 때문에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 우월이라는 걸요. 네. 예를 히틀러 같은 경우 인종의 우월성을 얘기한 거고요. 네. 제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고3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고3보다 우월하다가 아니라 그 네. 안에 링크를 보면 정확히 우리 고3 당원인 김민규 당원이 했던 연설 링크가 있고요. 네. 그 연설 실력이 우월하다는 것을 그 글 전체에 제가 명시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인종의 우월성, 뭐 지지 성향에 따른 우월성을 하는 것 자체가 침소봉대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3의 비교라고 표현하기에는 네. 민주당이 그분에게 그 광주 선대위에서 고3 민주당 당원인지 네. 모르겠지만 선대위원장을 모신 분에게 부여한 직위는 굉장히 엄중한 직위입니다. 네. 한 정당의 선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네. 저는 그분의 정치 활동과 우리 고3 김민규 당원의 정치 활동이 비교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걸 갑자기 뭐 고3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선대위원장이라는 고도의 그리고 아주 고위의 정치적 위치에 놓은 분들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수정 교수 영입에 대해서 사실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뭐 이 대표 만나보니까 호탕한 젊은이라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눌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수정 교수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내용들이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제 당대표 지도부 당선 이후에 가져왔던 방향성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은 네. 적극적으로 교정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네. 그리고 제가 제지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반대가 아니었고 네. 그분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우리 당이 지금까지
견지했던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었고 네. 저는 그래서 이수정 교수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또 따르려고 노력해야 된다. 네. 당의 방침에 아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대표로서 이번 대선 승부처, 그리고 그 승부처에서 어떤 전략으로 필승을 이끌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밝혀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후보가 결국 사회 개조에 있어가지고 큰 아젠다들을 많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후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있어서 많은 부패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이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는 인물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특수부 검사를 하면서 발견했던 대한민국의 무수한 모순을 네. 국민들께 드러내 보이고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교정할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대안을 내보이는 것이 우리 후보가 해야 될 일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가 다소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분야들, 네. 예를 들어 경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야말로 저희 선대위가 힘을 합쳐가지고 후보가 빨리 이런 것을 흡수하고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도움는 게 있고요. 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검사 윤석열 그리고 이제 정치인의 윤석열에게 바라는 것은 네. 부패 완판이라고 그가 일갈하면서 나왔던 정치판에 네. 부패가 사라지는 것을 원할 네. 것이다. 네. 그래서 부패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비전을 우리 후보가 잘 드러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